안녕하세요. 디어마이북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집 정리를 했는데 제 방이 우풍이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한데 겨울에는 많이 추워요. 그래서 올겨울에는 따수미 텐트를 하나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방 정리를 해야겠더라고요. 방이 넓지는 않은데 뭐가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빼내고 버리고 하는 작업을 며칠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책장 정리도 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많이 버렸는데 원래 있던 책장 2개를 한 개로 만들고 거기에서 딱 3칸만 책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얼마나 많이 정리한 줄 아시겠죠. 알라딘에 팔 수 있는 85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분리수거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서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요. 동네에 헌책방이 없을 뿐더러 도서관도 코로나 때문에 책을 기증하고 이런 절차가 너무 힘들고 해서 그냥 전부 버려야 돼서 이번에 굳게 마음을 먹은 건 앞으로 책을 사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은 지금 처음 든 생각은 아니고 전에부터 했던 생각인데 저는 전자책이 있어도 책이 주는 느낌을 좋아해서 직접 만지고 종이를 넘기면서 읽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생각해보면 한 번 읽을 책은 다시 읽거나 지금까지 읽지 않았던 책을 앞으로 읽을 확률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책장에 꽂혀져 있던 수많은 책들은 제가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책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읽지도 않을 책들을 여지껏 껴안고 살았던 거죠. 예전에 그 미니멀리즘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도 책이나 물건을 사지 말아야겠다 다짐했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살 물건은 넘쳐나고 하나를 사면 거기에 어울리는 뭔가를 또 사야 되고 책도 마찬가지죠. 읽지는 않을 거지만 어쩐지 한 권쯤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 책 한 권쯤 누구라도 있지 않나요? 그때는 읽으려고 샀지만 사고 나서 손이 가지 않는 책들, 저의 그런 지적인 허영심으로 인한 그렇게 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 책장에 남아있는 책들은 사고도 읽지 않는 책들 중에서 그래도 꼭 읽어보고 싶은 책들을 골라냈고 읽은 책들 중에도 꼭 갖고 싶은 책들만 골라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현재 제 마음이라서 또 시간이 흐르면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여행이나 소설은 지금 제 관심사가 아니어서 여기에 관련된 책들은 많이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자책을 읽거나 도서관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전자책 같은 경우는 우선 밀리의 서재 한 달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현재 2권을 읽고 있는데 집에 이북 리더기는 따로 없어서 갖고 있던 태블릿 PC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꽤 괜찮더라고요. 앞으로 자주 이용해 볼 생각이라 한번 읽고 나서 다시 리뷰를 올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약간 지난날의 반성 모드로 저의 아직 내려놓지 못한 지적 허영심으로 인해 끝내 버리지 못한 책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 책들을 과연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싶은 베개로도 쓰지 못할 벽돌 같은 책들인데요. 모두 나온 지 10년 이상이 된 책들입니다. 먼저 이 책은 생각에 관한 생각이란 책으로 데니얼 카너먼이 쓴 책이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심리학자로 심리학과 경제학의 경계를 허물고 행동경제학을 창시한 분입니다. 2012년에 나온 책이고요. 저는 지난 8년 동안 이 책이 제 책장에서 누렇게 변할 때까지도 이분이 쓴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결국 알지 못했습니다. 책은 두께에 비해서 가볍고요. 앞으로도 제가 과연 이 책을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책을 분명히 산 이유가 있었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한동안 경제 관련한 책을 사고 싶었을 때이거나 이 책이 서점의 베스트셀러였거나 혹은 추천을 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다음은 구글드입니다. 이 책은 무려 10년이 지난 책인데요. 2010년에 나왔고 표지부터 굉장히 강렬하죠. 뒤에는 더 강렬한데 인터넷 미디어, 소프트웨어, 광고, 심지어 휴대전화 시장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집는 구글의 모든 것이 내밀하게 펼쳐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려 10년이 지났으니까 이 책에 쓰여진 얘기들보다 훨씬 굉장한 일들을 구글이 하고 있겠죠. 이런 책들은 시간이 흘러버리면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지식이 되어버려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구글의 시작에 대해서 또 구글을 알고 싶어서 남겨둔 책이라서 언젠가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책은 정말 보기만 해도 엄청난데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서 가장 두껍고 가장 무겁습니다. 잘하면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은 세계는 평평하다입니다. 제목은 평평하다인데 하나도 안 평평한 이 책은 21세기 세계 흐름에 대한 통찰에 대한 이야기로 토머스 L. 프리드먼이 지은 책입니다. 저의 지적 허영심의 끝판왕이랄까요? 제목만 봐선 이 책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그건 아니고 토머스 프리드먼이 말하는 우리 시대의 거대한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고 어떻게 평평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분석과 통찰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아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읽지를 않았거든요. 다음 책은 요네하라 마리의 대단한 책입니다. 요네하라 마리의 죽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은 책들에 대한 기록인데 저 역시 죽기 전까지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네하라 마리는 동시통역사이자 작가이기도 했죠. 이 책은 사실 꽤 많이 읽었다가 한참 동안 손을 놓고 있어서 읽었던 부분이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읽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결국 다 못 읽었어요. 다음은 워크룸 프레스에서 내놓은 문학총서 제안들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를 모았던 건 순전히 디자인이 예뻐서였어요. 소장용으로 갖고만 있어도 너무 예쁘고 뽀대나는 것 같은 책이죠.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답게 옛 고전 18권을 새로운 디자인과 레이아웃으로 탈바꿈시켜서 펴는 제안들 시리즈는 표지 색상과 편집 디자인만으로 소장용 가치가 있습니다. 번역 또한 굉장히 신경 써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총 6권을 가지고 있고 5권까지는 순서대로 사서 모았고 전권을 다 사 모으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6권에서 멈췄습니다. 모두 읽지 못했고 프란츠 카프카의 꿈과 조르주 바티유의 불가능만 읽다가 말았네요. 이 책의 디자인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앞에는 굵은 명조체로 큼지막하게 책의 제목이 적혀져 있고요. 뒤에는 책에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 문구들이 있습니다. 책의 띠지에 제목하고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띠지를 벗겨내면 단색의 표지가 나와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고 오직 단색의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책등에는 책의 제목이 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데 안에도 가독성이 높은 폰트로 편집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아놨을 때 책이 오히려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한 권을 사면 다른 시리즈들을 꼭 사고 싶은 욕망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소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권 한 권 색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색상들이 굉장히 예쁘게 뽑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지 않아도 저처럼 디자인이 예뻐서, 표지가 예뻐서, 그리고 다른 책과 다르기 때문에 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워크룸 프레스라는 곳이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많이 나고요. 18권을 다 모으진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제가 이 책을, 이 제한된 시리즈를 더 재밌게 읽었다면 아마 다 모았을 수도 있는데 6권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 혹시 읽은 책이 있으신가요? 책이 주는 느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존재만으로 마음이 풍성해지고 괜히 배부른 것 같고 읽지 않고 먼지가 쌓여도 노랗게 빛이 바래도 뿌듯한 느낌 말이죠. 저는 이번에 책을 많이 정리했지만 그런 포만감까지는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올게요.